강원도 유일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영업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면 거점 공항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양양공항도 공항 활성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에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파 관련 인명피해가 21명 발생했습니다. 동파 사고도 158건 발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이나 학교, 학원 등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헷갈린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밀폐된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지난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2년 개항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영동 지역의 거점 공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양양공항에 거점을 둔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공항 활성화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책은 없는 건지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 국제선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로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해외여행에 나선 지역 주민뿐 아니라 겨울 관광지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좋은 부분은 이제 교통이 편리함이죠.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은 그만큼 이제 단축이 되니까 입출국하는데 아주 종래는 저 서울 쪽으로 가면은 적어도 한 3-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오니까 아주 편리함을 느껴요. 지난해 양양공항 이용객은 38만 명을 넘어섰는데 2002년 공항이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 활성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일한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취양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가 돼서야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와 일본, 필리핀 노선 탑승률이 80에서 90%를 기록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 적자는 200억 원이 넘게 쌓였고 자본도 잠식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144억 원을 운항 장려금 등으로 지원했던 강원도가 올해부터 다른 시도 수준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플라이강원 일부 주주들은 취양 3년이 지난 만큼 아예 수도권 등으로 거점 공항을 이전하자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와 양양군, 플라이강원이 최근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강원도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여객과 화물 사업 등도 호전돼 경영 문제를 곧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양양국제공항에는 제주와 여수 국내 노선 2개에 필리핀과 베트남, 일본, 타이완까지 4개 나라 5개 노선이 개설돼 있는데 이는 모두 플라이강원 운항 노선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상반기 중 인허가를 완료하면 중국 주요 도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동부가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의 경영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쓰고 벗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약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버스 정류장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에 탈 때는 모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1인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편하겠지요. 쓰다 보다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써야 될 곳을 안 쓰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보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아마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3년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기준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지난달만 해도 방역 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시기상조라고 본 바 있습니다. 이 해제 시점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해 설정했던 4가지 지표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권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증가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높은 전염력으로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수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의무화 해제 이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의무화가 해제되어 감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량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또 변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대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노출되시면 감염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즉 추가 개량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 감염 후에 수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감염을 예방해주는 중화항체가가 감소하게 돼서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요. 바이러스 전파와 복제 과정에서 면역 회피력을 가지게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유행하게 되면 다시 감염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변이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작년 3, 4월과 7월 그리고 이번 겨울 오미크론 유행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재유행 시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유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XBB 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가능성, 그리고 학교 개학 이후인 아마도 3, 4월경 감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의 재유행 양상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등의 위험성이 남아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마스크 벗고 생활할 때 좀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 예방 효과, 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과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밀폐 밀집의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 환기와 또 사람들과 한 1, 2m 정도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비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 또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분들이나 또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부분 해제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무엇보다 치아가 튼튼해야겠죠. 하지만 치아 관리를 잘 못하면 음식을 잘 못 먹는 건 둘째치고 건강까지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지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은 치아. 이 치아 한 개가 사라질 때마다 사망률은 2%, 심근경색 위험은 1%, 신부전증과 뇌졸중 위험은 1.5%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가 없어지게 되면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뭐 여러 가지 우리 몸 전체가 약해질 것이고 예, 뇌에도 영향을 그렇죠. 준다.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음식을 잘 씹으려면 치아 최소 20개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아를 2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치아들이 힘을 많이 받고 그렇겠네요. 힘을 많이 받으면은 빨리 망가지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전문가는 올바른 양치질을 치아 관리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특히 칫솔과 치실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이설질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예. 치간 칫솔을 쓰거나 예. 아니면은 치아와 치아에 아주 붙어 있는 점에 낀 음식물 이거는 칫솔질 가지고 안 빠져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권순용 치의학 박사를 초대해 올바른 치아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1일 이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한파 관련 인명피해가 2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파 관련한 인명피해가 21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도 1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1일 오전 11시 50분쯤 동해시 심곡동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한 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0.02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2월 초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강원도는 1월 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초당적 협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과 논의를 거친 후 2월 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